안녕하세요. 네이처TV의 오준철입니다. 자, 으쌰. 바로 그냥 한 수가 걸려 나옵니다. 눈파리 때문에 오프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가 바로 걸려 들어 주네요. 씨알이 많이 좋아졌네요. 오늘은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한 은색 칼라 에스케이드 100mm 짜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수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울도 많이 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필이 잘 될 수 있는 칼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여지없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나와주죠. 살짝 끄는 동작에서 뒤로 스테이 하면서 뒤로 이제 약간 처질 때, 그때 여지없이 와서 때려버리네요. 아주 오늘은 사나운 패턴을 보여주네요. 일단은 아유이행에서 잘 이렇게 또 나와주니까 일단 한두 마리 더 잡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네요. 오늘은 오자마자 눈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프닝을 하려고 하니까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제가 쓰는 거는 이 맥스 렌즈다 보니까 오목한 그 부분에 너무 들러붙어가지고 오프닝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닿습니다. 오늘은 아유잉으로도 아주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동아리 쪽에 슬쩍 와서 공격하는 패턴이네요. 자, 오늘은 현재 그냥 기본 칼라 은색 100mm 100짜리 에스케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네요. 어차피 이쪽 포인트는 놀림을 하기 그렇게 썩 적합한 곳은 아니니까 아유잉으로 조금 더 시그널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공략을 할 때는 확실히 베이트 캐스팅 장비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던져서 캐스팅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쭉 흘려보내주고 조금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쭉 끌고 온 다음에 다시 뒤로 좀 태워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베이트 캐스팅 장비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저 앞에 저런 돌의 둔턱을 넘을 때 이 아유잉 같은 경우, 그러니까 힘없는 시그널을 쓸 때는 저런데 이제 흔히 제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볼더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죠. 볼더링이 이제 저런 큰 돌을 타고 넘을 때 부자연스러운 액션, 그런 부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 때 이제
딱 아타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시은어로 놀릴 때는 아무래도 시은어의 체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데 비해서 아유잉을 할 때는 누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아주 과감하게 그런 볼더링과 같은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유잉은 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좁은 물통으로 가는 이런 지형에서는 지금 이제 증수도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과 같은 날은 이런 물통만 노려도 뭐 한 스팟에서 한두 마리 정도를 뭐 잡아내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계곡형 포인트에서 이런 스팟을 차근차근 노려서 가면은 충분히 두 자릿수까지 아유잉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유잉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필드의 여건이네요. 그리고 딱 이런 수량이 충분히 있을 때는 80짜리 사이즈를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100짜리 정도의 기본 팔라 그걸 쓰는 게 훨씬 더 그거한 것 같아요. 어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공격력이 강한 은어들을 공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파리만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기만 오면 눈파리, 이제 조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지나가면 이제 먹파리라고 해서 흡혈하는 파리, 기가 막히네요. 야, 이거 손맛 아주, 야, 이거 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오늘은 아주 아유잉이 아주 재밌네요. 그냥 여울에서 치고 내려가니까 아주 그냥 재미가 있네요. 사용하는 바늘의 좀 주요 포인트라고 한다면 뒤에 끝부분에 조금 짜투리를 좀 많이 남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돌에 스키드 될 때 좀 이 바늘이 걸리는 부분을 좀 많이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네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두 바늘은 스트레이트, 끝이 반듯한 스트레이트 타입의 6.55로 세팅이 되어 있고, 두 바늘은 안쪽으로 이제 많이 숙여 들어가져 있는 바늘의 형태 7호로 이렇게 묶어 놓은 바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건에서도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세팅된 바늘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 세팅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울에서 팍 쳐주니까 그 맛이, 손맛이 또 아주 좋네요. 이 여울에서 지금 요 앞에 시작하는 요 돌 앞구리 지점에서부터 저기 다리 전까지 그 구간에서 흘려보낸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훑으면서 오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상당히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잉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또 쉽지 않은데, 오늘은 아유잉을 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네요. 이런 데서 흘려보냈다가 조금 걷어들였다, 흘려보냈다 걷어들였다 하기에는 베이트 캐스팅 장비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제 강폭이 좀 넓고 넓은 곳에서 이제 둔턱을 타고 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공략을 할 때는 이제 스피닝 채비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베스 낚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베이트 장비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정교하게 피네스하게 정확한 포인트 던지기 위한 수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제반사항 때문에 베이트 캐스팅 일을 이제 선호한다면은 여기 우리가 아유잉에서는 이렇게 흘려보냈다가 걷어들였다, 이 부분이 유리한 장점을 갖습니다.
한 마리 이제 이렇게 그래도 주요 스팟에서 한 마리씩 나와주고 나니까 또 약간 뜸하긴 하네요. 바로 팍 와서 때리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주로 뒤쪽에 와서 슬그머니 공격하는 주둥이가 지금 대부분 걸려서 나오는 오늘 그런 패턴이네요. 또 한 수 나왔습니다. 사이즈들 나쁘지 않네요. 그냥 앞에 살짝 던져서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슬슬 약간의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흘려 보내주고 살짝 띄우고 사실 이런 여건에서는 그 포인트에서 잠시 기다려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걸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증수가 돼서 그간에 아주 바짝 말라있던 것들이 증수가 되면서 쌓아놓았던 은어들이 이런데 아주 붙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테크닉 없이도 은어를 만날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흘려서 조금 더 먼 곳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은 정말 아이유잉하기 가장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뜸하니까,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좀 큰 것들이 나오다가 씨알이 좀 작아졌으니까 뭐 노리면은 몇 마리는 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요 포인트들을 좀 빠르게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놀림을 할 때는 이런 포인트는 아주 쥐약인 포인트거든요. 그 다리 밑에 뭐 만약 은어가 차고 내려가 버린다거나 막 이러면은 과도한 제압을 하려다가 많이 놓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 교각에 낚싯대가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 상당히 놀림을 하기에는 나쁜 장소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은어를 걸어내기가 좋습니다. 교각 아래인데도 충분히 이렇게 은어를 걸어내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또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주 오늘은 은어가 상당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리지어서 행동하거나 이런 은어들보다 이렇게 사납게 이제 자기 털을 잡는 은어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놀림을 하다 보면은 다리 아래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포인트들이 형성되는 데들이 많아요. 왜냐면 다리 공사하면서 큰 돌들을 가져다 놓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교각이 너무 낮아버리거나 막 이러면은 그런 데서는 은어 장대를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하는데 뭐 아래쪽에서 하면
뒤 낚싯대가 이제 교각에 부딪히거나 위에서 하게 되면 은어가 여우를 타고 내려가 버릴 때 제압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유잉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점을 갖습니다. 오늘은 누어에게 아주 특별한 액션을 저는 오늘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특별하게 그 장소에 머무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워낙 은어들이 싸납기 때문에 이런 녀석이 지나가기만 해도 근처에 있던 애가 와서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돌 하나를 사수해야 된다거나 오늘은 막 그런 아주 그냥 고도의 심리적인 싸움을 안 해도 오늘은 아주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오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포인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소는 물이 없을 때는 그나마 무리 은어들이 있던 자리죠.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곳에서는 아주 평이한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나 아유잉을 할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고 슬슬 내려가시면서 그냥 뭐 안 뒤지고 가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그냥 좀 이렇게 가다가 얻어 걸리는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유잉을 하거나 씨은어 놀림 낚시를 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도 이제 조그마한 녀석이 한번 쳐서 누어가 저쪽으로 좀 튕기긴 했는데 걸리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씨은어 혹은 은어 누어하고의 나하고의 거리가 최소 7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주 뭐 활성화됐을 땐 6m 거리에서도 되기도 하지만 한 최소 7m 정도 거리는 확보된 상태에서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는 조금 더 멀어야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여울이 지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경계심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나하고의 은어 거리를 조금 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쏘가리 낚시나 다른 누어 낚시를 하다가 이제 아유잉으로 넘어오셨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누어 낚시는 멀리 캐스팅을 해서 감으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유잉은 그렇게 멀리 던져서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하면서 어디에서 얘네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바이트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낚시하는 게 아니라 딱 주요 그 은어들이 노는 자리가 있어요. 그 노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이 녀석이 나를 와서 때리게 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누어 낚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가짜로 탄론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은어는 얘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뱃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녀석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성질을 내고 와서 몸으로 부딪히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비라도 그냥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눈파리들이라도 안 달려드니까. 그리고 아유잉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누어가 과도하게 순간순간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옆에서 때리려고 했던 은어가 거의 때리려다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누어가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팁을 주시하시면서 어느 정도 만 탁탁 이렇게 좀 움직여야지, 너무 과도하게 팍팍 움직여버리면은 공격하려던 은어가 갑자기 상대 은어가 순간이동을 한 격이나 다름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면은
네, 좋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놀림 낚시나 아융이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기 없는 데서 앞만 노려본들 사실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액면가상으로는 은어가 다 붙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은어가 있으면 픽픽 도망가는 녀석들이 보이는데 이런 데는 지금 은어들 입장에선 재미가 없는 거죠. 굳이 다른데 좋은 포인트들이 지금 막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비라도 좀 내려라. 아, 그렇죠.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렇죠. 작은 녀석이 있었네요. 아, 이놈의 성가신 눈파리. 먹파리 아닌 게 어딥니까? 그 피 빨아먹는 먹파리 곧 있으면 이제 이곳에 아주 잘 출몰하거든요. 원래 그게 이런 오염되지 않은 1급수 영역에 사는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제일 살 떨리는 애들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그래도 출몰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아이고. 물빨이 세지니까 아직 은어들이 이 정도 여울에서는 힘을 차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걸려준다면 좀 큰 녀석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물빨이 좀 약해지는 쪽에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경사도 심한 데다가 물빨도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녀석이 지금 여기에는 붙어있지 않을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그나마 여기가 여울이 좋으니까 붙어있지만 오늘과 같은 날은 이 물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런 쪽에서는 아마 붙어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곳에서는 배 밑에 누워 배 밑에 이제 그 봉돌을 어느 정도 달아서 공략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더 너무 누워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좀 큰 은어를 걸어내는 데는 주요할 수 있습니다. 여울 포인트를 조금 공략하기 위해서 한 0.85 정도 되는 봉돌을 조금 한 20cm 150 정도 100mm 정도 되겠네요. 100mm 정도에 달아서 다시 한번 투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나 물발이 조금 약한 쪽에서 넣어주네요. 이렇게 배 아래 오모리를 달거나 혹은 이렇게 앞쪽에 한 100에서 150mm 정도 앞쪽에 오모리를 달아서 여우를 공략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확실히 아주 강한 여울 쪽에는 붙어있지 못하고 이런 쪽 조금 그래도 여울이긴 하지만 조금 물이 죽는 쪽에 붙어 있었네요. 확실히 봉돌을 하나 더 채워줌으로써 은어가 그 물살에 심하게 요동치는 것과 심하게 움직이는 걸 조금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이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머리 아래쪽에 있는 그곳에 오모리를 채워주면 되고, 뭐 이런 SK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앞쪽 100mm 앞쪽에다가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 움직이는 액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선택된 가장 잘 되는 루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트 해주시면 보다 나은 조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놀림 낚시나 아유잉이나 그 씨은어 그리고 그 루어의 몸동작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좀 요런 포인트, 앞에 보이는 요런 넓으면서 여울이 차박차박 이렇게 지는 부분은 아유잉으로 노리는 것보다 놀림으로 노리기에 훨씬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데서는 아마 놀림으로는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가는 자리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은 아유잉이 조금 어려운 포인트예요. 완전히 상반되죠. 좁고 지형지물이 험하고 이런 데서는 아유잉이 훨씬 유리한 반면에 이제 이런 장소에서는 특별할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살아있는 씨은어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그런 게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잘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보다 이제 수심이 좀 더 있는 상태에 만약에 놀림을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여건에서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 정도 오늘 영상에서 나온 만큼 요 정도 막 아유잉에서 나와주면은 아유잉 정말 재밌죠. 거의 붐 일으킬 만큼 재밌는 장르가 될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상당히 또 어려운 낚시가 됩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이나 이전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유잉으로 잘 안 되면 놀림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 이런 평이한 데서는 확실히 아유잉이 잘 안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도 평이한 데서는 잘 안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쪽으로만 아주 작게 여울이 지어서 갔던 데고, 이 부분들은 아직 원래 그 물이 없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규조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하면 한 이제 6일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규조류는 물이 차면서부터 그날 바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쌓이면은 은어가 하루 정도 먹을 양 정도가 쌓여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물이 세게 흘러가 버리면 그게 계속 깎여나가고 부착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한 6일 정도면 충분히 물이 없었던 그런 장소에도
우리가 이제 만져서 아주 부들부들할 정도로 느껴지진 않지만 은어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먹을 정도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고 물이 이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한 3일 정도면 물이 없었던 장소도 충분히 놀림을 할 수 있어요. 한 3일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물이 없었던 장소도 놀림이 충분히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는 아주 좋은 양형 은어들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항상 세력권에서 밀리는 좀 작은 은어들이 그런 쪽에는 주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뒤에서 한 녀석이 쳤는데 걸리지는 않고 그냥 튀겨져 나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평이해지는 구간에서는 굳이 오모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모리는 제거하고, 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평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릴링을 해서 당겨와 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오는 녀석이 걸리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이런 데는 이제 살짝 캐스팅을 좀 해주고 그 정확한 스팟에서 조금씩 릴링을 해줘야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릴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오늘은 하류 구간에는 은어가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 증수되면서 어느 정도 상류로 다 소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쉬우니까 조금 더 탐색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이런 소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애들은 시간대별로 잘 되고 또 약간 휴식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보니까 다리, 그 작은 다리 아래쪽으로는 개체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은어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도 않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개체들도 작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상류로 소상했다고 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치는데 걸리질 않네. 이런데도 아마 은어 개체들이 좀 있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오늘은 전혀 반응을 하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 착착착착 하고 도망가는 녀석들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닿습니다. 그래도
나와줄 만한 데는 나와주네요. 아이고, 떨어져 버린다. 너무 과도하게 했더니 떨어져 버리네. 조금 더 큰 녀석이었는데 아쉽게 조금 저가 따라 내려가 주면서 닐링을 해도 되는데 이제 좀 충분히 잡았다고 그냥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아유잉을 할 때는 이렇게 후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 무조건 뭐 쏘가리나 이런 거 하듯이 막 밀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면서 너무 과도한 텐션을 쓰면은 은어가 저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장대를 쓸 때는 어차피 장대 길이 정도의 낚싯줄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도 이제 뽑아내서 바로 공중받기를 하면 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누워 낚싯대보다 훨씬 더 줄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 얘를 그 상태에서 뽑아서 공중받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중받기를 할 수 있는 거리만큼은 또 왔네요.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거 너무 작네요. 이렇게 작은 녀석, 누워만한 녀석이 올라왔네요. 누워만한 녀석이. 그래도 혹시 이따 시연으로 쓸 때 모르니까 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유잉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바늘을 계속 쓰시는 거 아니에요. 끝을 만져버려서 에리암이 없어지거나 구부러져 있으면 반드시 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한 마리가 빠져나갔으니까 한번 상태를 꼭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투입을 시키도록 하세요. 바늘을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확실히 하류권은 작은 녀석들, 방금 큰 녀석이 하나 떨어지긴 했지만 좀 작은 녀석들을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유잉을 하시면서 데이터 기록을 좀 하시면서 이런 여건에서는 어떤 루어의 반응이 좋았었는지를 잘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어둡고 비 오기 직전에 증수가 될 때는 저 은색 100짜리 은색 SK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처럼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자박자박 물이 없고 해가 쨍쨍하고 이럴 때는 투명 80짜리 SK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가지 루어의 형태들이 나오지만 그 루어가 두 가지가 가장 잘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포인트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뭐 생각했던 거는 아까 그 여울 자리에서 조금 더 폭발적인 조가를 기대했는데 여울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현재 은어들이 그 여울을 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지난번 조행은 거기서 잘 나와줬죠. 물론 이제 놀림으로 하긴 했지만 잘 나와줬는데 오늘은 상류 쪽에서 좀 나와주고, 상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 중 제일 위쪽에서 주로 나와주고, 하류 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확률이 좋지가 않네요. 오늘은 루어에게 뭔가 더 다이나믹한 액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과도한 움직임이 없게 유지해 주는 거가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걸렸네요. 이렇듯 저기
그 뒤쪽은 딱히 그렇게 괜찮은 그 포인트도 아닌데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조가가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됐습니다. 대부분 다 입에 슬쩍 와서 걸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오늘도 얘도 입쪽에 와서 슬쩍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돌 앞쪽에 주요 포인트도 아니고 모래, 그러니까 이 큰 돌 뒤에 가려져 가지고 모래톱이 쌓여 있는 그 중간에서 살짝 스테이 하고 있었는데 와서 바로 공격을 하네요. 일단 아유잉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시간까지 아유잉으로 잡은 마리수입니다. 뭐 이 정도면 아주 풍족한 마리수로 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정도면 잡았다 생각이 드니까요, 또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또 놀림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도 더 멋진 필드가 있을까 싶네요. 멋지죠? 정말 주변 멋있고 멋진 필드입니다. 근데 수량이 너무 많네요. 물만 없어주면은 오늘 기대를 해볼만 했는데 물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거 물만 조금만 없었어도 정말 오늘 재밌는 낚시가 될 뻔 했는데 물이 변수입니다. 뭐 이 자연 경관 만끽하고 간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야겠죠.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오늘 채비는 낚싯대는 엑셀시오 노블레스 인발졸의 8.5고요 천상사는 0.85 카본, 그리고 수중사는 메타비트 0.085 순수하게 텅스텐하고 스테인레스로만 브리드 되어 있는 메타비트 0.085고요 그 다음에 코고리 줄은 0.85, 코고리는 6.8mm, 그리고 꼬리 바늘은 경피용 꼬리 바늘 2호, 그 다음에 바늘은 T1 무소우 8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레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이 아무래도 좀 탁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은어만 있으면 아주 최고의 낚시터인데 물 빠지고 한 3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미 돌들은 맨질맨질해요. 돌들은 규조리들이 붙어서 맨질맨질한데 일단 물색이 좀 탁하고 은어가 없을 수 있죠. 은어가 있으면은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는 어김없이 나와줘야 되는데
포인트 여건은 너무 좋은데 은어만 없네요. 역시나 고기가 없는 데서는 어떠한 수를 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시간을 지금 나올 만한 주요 에리어들은 다 공략을 해 봤는데 안 나오네요. 샷. 그래도 한 마리 은어가 있는 곳은 나와주네요. 아, 예쁘다. 에이, 작은 거 하나 붙었다. 작은 거가 하나 붙었네. 자, 담아 좋습니다. 노란 반점이 아주 예쁜. 역시 고기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기가 있어야 놀림이 되지, 없는 데서 아무리 해봐야 잡기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시간 5시 10분입니다 이제 해지기 전 마지막 딱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지기 전에 바짝 잡혀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우싸, 우싸. 그래도 좋은 여울에는 기가 막힌 녀석이 있네요. 이런 여울에는 이거 보세요. 야, 멋진 녀석 있네요. 노랗고 잘 먹어가지고 통통한 게, 이거 멋있네요.
좋습니다. 아, 조동아리에 걸려갖고 빼줄게. 좋습니다. 약속 시간입니다. 작은 게 또 하나 붙었네요. 자, 자, 야, 글통 멀리 있는데 큰일 났네. 먼저 한번 쉬었다가, 살짝 한번 쉬었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도착! 크다 커. 야, 씨알 좋습니다. 아주 그냥 샤프하게 잘 빠졌고, 거기도 야,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샤프하게 정말, 야, 이 녀석은 정말 뚱뚱하지도 않고 샤프하게 잘 빠져가지고, 아, 멋있습니다. 소상은어네요. 자. 아우. 아이고야. 떨어져 버리네, 그게. 헤헤이. 다시. 역시 은어낚시도 해질기 전에 한번 피크 타임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 아이고, 여기서 쬐끄만하게 나오냐.
아, 담아 좋다. 야, 담아 좋네요. 아, 자,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한번 쉬었다 가자.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자. 아,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가자. 우차, 으차. 아, 두 대구리 보세요. 야, 두 마리 다 멋집니다. 야, 단양에서 멋진 녀석들 만납니다. 아, 그래도 살짝 풀이 있어서 앞에 가서 우와 샷! 샷! 아이고 야야 야야 하고 야, 오늘 잡은 조과입니다. 중수 타임에 아주 그냥 좋은 녀석들 많이 나왔네요. 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뭐 아주 좋죠. 담화가 아주 좋습니다. 요런 것도 통통한 게 그냥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 이런 것들은 얘는 날씬하고 얘는 뚱뚱하고 뚱뚱하고 짧고 얘는 날씬하고 길고. 야, 오늘 조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발품판 보람이 있네요. 이 녀석들 또 그리워서 일주일을 또 어떻게 기다리죠 이거. 야, 오늘 그래도 여기서 재밌게 낚시를 하고 갑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금 시간 6시인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아랫여울도 좀 탐색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아까 전에 큰 강 노린다고 엑셀시오를 폈더니 그냥 엑셀시오로 오늘은 끝내자 그 마음으로 이 작은 강에서 낚시를 하려다 보니까 영 불편하네요. 그래도 오늘 재밌게 놀고 갑니다. 오늘 잡은 녀석들 또 살던 곳으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나중에 또 물 한 번 또 불 때, 증수 타임 때 또 이 포인트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